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본격화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각사 기술 경쟁력을 가르는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의 평균 연비를 계산할 때 전기차를 내연 기관차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켜야 하는 최저 연비 기준인 기업 평균 연비제 전기차가 훨씬 유리하게 함으로써 전기차 판매를 더욱 촉진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누리호 뒤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나섭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조달통에 공고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발사체 총괄 주간 제작 사업에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와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른 우리 시장입니다. 정 이사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참 다이나믹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분위기를 보고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이게 과연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들이고요. 좀 오늘의 시장을 이거를 제가 이거를 비유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젠슨왕 말 한마디에 네. 삼성전자가 5% 넘게 가고 있고 5% 넘게 가게 되면서 시장이 상승이 나오고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선물 계약수가 14,000계약, 현물로는 7,600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IT 같은 경우는 현물 쪽에 지금 7,600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IT가 8,200억이거든요. 그 속에 삼성전자는 이제 미친 듯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시장에 대한 어떤 현상을 모두 이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젠슨황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네. 이렇게 삼성전자를 테마처럼, 그러니까 전기 전체적인 테마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GTC 2024에서 질문이 나온 거잖아요. 삼성전자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대답을 한 게 기대가 크다. 쓴다가 아니라 기대가 크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아직 컬 테스트 통과한 것도 아니고요. 네. 컬 테스트 통과를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대량 양산이 가능하다라면은 TC본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대량 장비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하이스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어디냐 저기 한미 반도체 쪽으로 장비를 대량 발주를 했고 그러면서 대량 양산 3월 때 들어가게 되고 올해 공급 물량을 이제 다 이제 판매를 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근데 물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의해서 가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 정도는 삼성전자 시총되는 기업이 이런 말 한마디에 움직인 게 저는 맞냐라는 그런 참 풍자를 좀 해보고 싶어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그 조선의 어떤 왕을 중국에서 제자적봉 받는 것처럼 이건 젠슨왕 말 한마디에 뭐 삼성전자 제자적봉 받듯이 그렇게 풍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업 밸류 다 무시하고 로봇 M&A 다 무시하고 뭐 본질적 움직여야 될 가치들 다 무시하고 그냥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참 이렇게 시장이 움직인 걸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헛웃음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시장이 뭐 잠시 후에 밸류에 대한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본질적 가치를 따라가는 정상적인 시장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어떤 이슈에서 유행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매매하는 게 맞는 시장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풍자를 하자면은 또 세자책봉이 좀 풍자를 했고 네. 그리고 참 어이가 없다. 아, 그 모 영화 대사 어이가 없네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하루네요. 네, 삼성전자가 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도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창구와 기관계 창구를 살펴본다면 순매수 1위에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짚어주셨고요. 이 이사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전체적으로 오늘 삼성전자의 주총이 있었죠. 네. 주총이 있으면서 시장에서 1분기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지금 한 4조 7천억 원, 4조 5천억 원에서 4조 7천억 원대인데 이거를 톤을 한 6조 정도로 높였어요. 그러면 연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50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450조, 459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500조 정도의 시가총액 당위성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8만 전자에 도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익 대비 시가총액으로 보면. 그러면서 주총을 통해서 언급이 된 부분이 HBM과 관련해서 기술 격차가 경쟁사 대비해서 1년 정도 원래 벌어져 있었는데 이제 한 4분의 1 수준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로 단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보여줄 거는 짚어주신 요인처럼 그 HBM3E와 관련된 실제 납품 부분을 보여줄 텐데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반도체 사업부를 떼서 HBM3에 대한 그 목표 캐파 같은 경우를 대입을 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9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요. 이 부분은 밸류로 노출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전자가 워낙 할인을 받아 왔던 이유 자체가 연속되는 낸드와 디램의 감산 부분들. 그런데 낸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먼저 올라왔고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을 단행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낸드는 지금은 가수요 같은 경우가 더 올라온 거죠. 왜냐하면 고객사 같은 경우가 우선은 지금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 재고 같은 경우를 더 확보를 해놓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실제 수요는 강하게 이렇게 창출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수요 회복 전에 보통 가수요가 회복이 되는 점이 일반적인 디램과 낸드 사이클에서 과거부터 있어 왔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은 반등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에 오늘은 우리가 전공정 관련된 소재 장비주들이 반등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1분기에 상향된 실적 대입, 그다음에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았지만 HBM 단 장비 같은 경우, 실제 HBM 같은 경우가 납품된다라고 하면은 전자에 대한 상승 여력은 지금이 한 7만 7천 원인데 한 10% 이상은 도출이 되고요. 이 부분은 보수적인 수치를 대입을 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르는 전공정 장비 소재주들의 시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부 장비주 같은 경우는 뭐 조금은 주가들이 빠르기는 했지만은 여기에 대한 IT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IT 사이클, 오늘 뭐 하이닉스가 빠진다고 해서 약간은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편할 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끝은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과거에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죠. 한 2주 전쯤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엔비디아가 우리가 하락을 했을 때 시장 안에서는 과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주가가 끝인가, 이게 피크인가라는 점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고 장비 투자의 사이클을 놓고 과거에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 부분, 그다음에 IT 버블 때 움직였던 그 반도체주들의 흐름, 그다음에 통신 장비주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2년이라는 기간은 기본 지속됐습니다. 지금 사이클은 1년이 흘러왔고 디램 단에서 지금 HBM 수요 같은 경우가 과거에 전체 반도체에서는 1% 정도 차지를 했었어요. 지금은 5% 정도가 이제 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피크를 논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이 부분을 함께 시장과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피크를 논하기 이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 안에서 좀 이번에는 주총 방식을 좀 획기적으로 바꿨잖아요. 직접 사장단이 나서서 주주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갔죠. 오고 가게 되면서 좀 날선 질문들도 있었고, 뭐 사장단은 물러날 생각 없냐 그런 과격한 발언도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사장단이 나왔다라는 것들은 이제 주주들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주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네. 지금 단적으로 보더라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비교하게 되면은 네. 이게 상대적인 소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는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서 주주가 또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그 주주들의 어떤 원성이 자자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장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잘하고 있다, 앞으로 주가 갈 거다, 저게 사업이 전개된다 이렇게 진정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딱 그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흑자 전환되고 그리고 주가가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다려달라, 믿어달라. 솔직히 이걸로 다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 말고 더 이상 주주한테 더 원하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 관리하게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올해는 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인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주된 요인들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JP모건 어떤 리포트가 장중에 나왔던데 뭐 HBM3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뭐 이제 GPU사들 쪽 해가지고 공급도 얘기가 나오는데 콕 집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어떤 짝사랑인 거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혼자 짝사랑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왜 비유가 좀 그런가요? 비유가 짝사랑하게 생각하거든요. 작년부터 보세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쪽 계속 공급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했지만은 잭슨은 기대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한 거지. 네. 그래 나도 너의 제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저 그럼 이사님 의견은 궁금해요. 젠스랑 씨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좀 약간 이쪽에서는 살짝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같은 의견이세요? 그 수요일에 대한 기간이 한 1년 정도 벌어져 있는데 네. 4분의 1로 축소가 되었다는 말을 했잖아요. 지금 HBM 땅 같은 경우는 공급보다 수요 위주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만약에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 그만큼 납품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젠슨항의 발언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시장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못 받쳐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만들어내면 쓸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만들어내면 쓸 수 있다라는 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해석을 한 거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은 단축이 되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공급과 수요의 논리를 놓고 봤을 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주가에 투영을 시키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반도체 산업 안에서 D램, 낸드 같은 경우가 가격이 올라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이제 1분기, 2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는 감산이란 부분을 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그때 빠지느냐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가격이 형성되는지를 볼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정상 수준은 보통 빅그로스 기준으로 한 10% 중반입니다.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단계거든요. 네. 그러면 이 주가에 대한 당위성이 네.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가 측면으로 또 해석을 해보는 점까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주가 측면까지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은 오늘 장 마감이 되고 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종목인 만큼 이 실적에 따라서도 우리 반도체주들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너무나 엔비디아 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게 네. 그게 더 불안해요.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오늘 한 2% 상승 나오고 이 정도 난리만 아니었다라면은 네. 이슈가 차례로 반영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나 한쪽으로만 쏠려가지고 이제 그쪽만 보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묻힐까 봐 좀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오늘은 어찌 보면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최근 증시를 보게 되면은 미국과 조금 디커플링되는 상태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삼성전자 5% 강세는 정말 마법의 단어 선반영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내일을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은 시장의 모든 현상을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8만을 돌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갈 것 같으면은 여기서 한 10%덜 먹고 앞으로 가는 거 보고 따라가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 후 대응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결론을 내보자면은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반응이 마이크론 실적까지 좀 선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요. 네네. 그러면 이 이사님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그게는 비슷한 상황인데 네. 우리가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을 비교해 보면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들 비교를 해보면 마이크론이 좀 평가가 더 높게 받고 있습니다. 네. 10% 이상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을 중시해서 보기보다 약간 동일한 시각에서 시장을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실적의 톤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여기에서 레거드 부분 같은 경우에 회복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서 오픈이 되었던 HBM3와 관련된 부분에 납품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로 마이크론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볼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놓고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리라 봅니다. 이거는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네. 미리 판단할 수는 없고요. 네. 실적에 대해서 실제 실적 발표 수치보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언급하는 이 반도체 시장의 네. 지금의 회복, 그다음에 성장 이 정도 톤을 보고 시장이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나오는 발언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오늘 그래도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종목은 삼성전자일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독일 컨티넨탈의 전장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중이라고는 소식이 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주가들이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뭐 제가 또 풍자를 하자면은 아침에 좋다 말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침 쪽에 아시겠지만 텔레칩스도 강했었고 에이테크 솔루션도 강했었고 일부 종목들이 계속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윗꼬리 달고 쭉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테마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장 부분 사업을 이제 부분적으로 인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이슈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애플이 자율주행차 사업 철수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테마를 이끌어갈 만한 힘이 좀 동력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지금 끝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만 보더라도 지금 어찌 보면 AI 반도체에 신경 쓰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게 이슈가 안 되고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 같은 게 전혀 이슈가 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시장이 참 무서운 게요.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네. 정말로 보고 싶은 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차량 디스플레이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쪽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그쪽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소외가 되다 보니까 주목을 현재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텔집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슈들 컨티넨탈 전장 사업 부분의 어떤 부분 인수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한 기업이었던 지분 투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은 뭐 이런 거는 그냥 테마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테마 끝이 나는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한쪽으로 너무나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아침에 부각이 됐었지만은 이게 이 흠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냥 단발성으로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어떤 테마 쪽에 이 자율주행차에 관련 테마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됐었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이 없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단발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 그대로 특징 섹터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발적인 이슈로 끝나고 특징 섹터로만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사님 의견도 동일하실까요? 네, 그 부분은 거의 동일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인수합병에 대해서 삼성이 다음 행보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작년에 로봇 쪽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시세가 난 게 이제 대기업의 투자 단행을 하면서 시세가 났었고, 그 부분이 삼성전자를 통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세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이 그래도 여기에서 전장단으로 좀 뭔가를 시도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보여줬다라고 우선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삼성전자가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3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종가 베팅할 종목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이사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뭐 메모리 반도체 쪽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만큼의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실제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반발
매수세, 회복세는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은 테스트 사업입니다. 이미지 센서에 대한 테스트 부분, 이 부분은 모바일과 좀 연관이 높겠고요. 웨이퍼 레벨 테스트 부분이 있어요. 전공정을 마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가 반도체의 후공정에 돌입을 하게 되었을 때 웨이버 테스트, 그다음에 패키지, 마지막으로 패키지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HBM 후공정 단 같은 경우도 검사 장비 부분이 강조가 돼요. 그만큼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 난이도가 높아졌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단 같은 경우도 지금은 HBM처럼 난이도가 그렇게 극상으로 높아진 상황은 아닌데 여기에서 지금 워낙 좋지 않은 업황 안에서 웨이퍼 같은 경우에 투입이 늘어나면 실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에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 내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저희는 바라볼까요? 종목은 LB 세미콘이라는 종목도 좋지만 두산 테스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웨이퍼 테스트, 그다음에 패키지 테스트 매출이 중심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워낙 안 좋았죠. 산업 자체가 안 좋았다 보니까 여기 더해져서 차량용 이미지 센서 부분 같은 경우에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76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웨이퍼 테스트라든지 패키지 테스트 부분에 이익 증대 요인을 대입을 해놨고요. 이 부분이 예년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좀 800억대 초중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목표가는 5만 원 정도가 1차로 도출이 되겠고요. 손절가는 4만 500원, 추세가 깨지는 하단 가격을 대입해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두산 테스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종가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 라인 4만 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 이사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2차 전지 내에서 리튬 관련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좋게 보는 건 아니고 그냥 개별 종목 최근에 어떤 장세에서 개별 종목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오늘 준비한 종목이 좀 눈에 띄고 그 종목에 속한 섹터가 리튬이다 보니까 일단 좀 준비 좀 했어요. 좀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에서 상당히 많이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튬 신규 채굴 허가 발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공급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인데 이 카타마르카주 법원이 지역 정부 환경평가 같은 이런 부분들을 명령을 하게 되면서 신규 체결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신규 체결이 중단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급이 축소가 되게 되고 공급이 축소가 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하방에 대한 가격 지지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또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지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오늘까지 좀 확인해 본 바로는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현물 가격 기준입니다. 11만 4천 톤당 11만 4천 위안 그 가격대를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반영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결국 리튬 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핵심 원자재 의존도를 조금 이제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CRMA 이제 발효가 조만간 예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이제 핵심 광물 관련돼 가지고 또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고 리튬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떤 한 줄기 빛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일단 한번 리튬 관련된 섹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관련된 섹터 내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볼까요? 리튬 포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이 종목은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3월 18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상한가에 갔었는데 단발성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어떤 거래량이란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 봤을 때 단발성은 끝이 나지 않고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이 나온 이유는 찾아보게 되면 볼리비아 염호 개발 프로젝트 1단계 심사 통과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에 진입이 된 상황들이고 요 이슈를 해가지고 개별 종목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좀 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산리튬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 탄산리튬 대량 제조 생산 시설을 구축을 완료하게 되는데 안정적인 어떤 리튬 공급에 이어가지고 이 탄산리튬 대량 제조 시설을 구축하게 된다라면 수익성은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이슈는 이 리튬 포어스의 어떤 시가총액을 봤을 때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LFP 배터리에 사용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전고체 배터리, 46파이 배터리,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LFP 배터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아마 앞으로는 이제 가격 경쟁력 때문에 LFP 배터리는 많이 적용이 될 거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하시고 리튬 포스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매수하고 난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추가적인 변동성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9,000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6,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포어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된 6,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종가 베팅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이 좀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LS 일렉트릭의 경우에 목표가 9만 원을 넘긴 상태인데 앞으로 네. 전략은 어떻게 짝하면 좋을까요? 수익 실현 하시면 돼요. 수익 실현하면 될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최근 시장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줄 때 그냥 수익 챙기는 게 나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끌고 갈 만한 물론 이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서 재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일신전기라든지 허수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 교체를 하셔도 네.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실현해 보자라는 의견이시고 그 메가터츠의 경우도 목표가에 도달을 네. 했는데 이 종목 역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네, 맞습니다. 메가터치도 같은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종목도 수익난 거 물어보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뭐 수익 실현 할 수 있는 목표가 달성이 돼서 저도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메가터치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종목도 특징이래요.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있으면 그런 이슈를 해가지고 단발성으로 반등이 나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하락 변동성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 때 챙기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메가터치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21선까지 조정이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5,250원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최근 시장에서는 어쨌든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천천히 끈기 있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시장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LS 일렉트릭과 메가터치 모두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이 이사님께도 종목 리뷰를 좀 부탁드릴게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목표가를 42,000원 정도로 주셨는데 거의 도달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업데이트는 필요 없을까요? 네, 보유하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접근 같은 경우가 우리가 봤을 때는 HBM 단에서 그 슬러리 소재 부분이 늘 수 있는 점을 대입을 했었어요. 대입을 했다 보니까 여전히 그와 관련된 모멘텀은 존재를 한다라는 점이고 올해 실적을 대입해 보더라도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좀 무난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기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여전히 보유하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동진 세미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는 테마를 꼽아보자면 바로 전염병 이슈가 있는 테마일 겁니다. 일본에서 연쇄 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이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든지 이런 섹터에서 강세를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늘 단기적인 상승의 그치가 아니면 내일 정도까지는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결국 이제 확진자 수 증가로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그때 당시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이 테마가 진단 키트에서 백신에서 치료제에서 마스크에서 이렇게 확장이 좀 됐었거든요. 지금 어쨌든 최근에 시장은 이슈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종목이 상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의 이 방금 말씀하신 폐렴구균 이 이슈 때문에 이 이슈가 또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치사율이 30%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염력은 낮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이런 것도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보자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메르스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메르스 때도 상당히 난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치사율은 높지만은 전염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숙주만 잘 관리하게 되면은 이게 케어가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뭐 초반에는 치사율이 높긴 했었지만은 전염력이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어한다고 제어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테마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이 페렌구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우리가 짚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비말 간염이라든지 접촉에 의해서 간염이 가능하고 치사율이 30%라는 것들은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전염력은 그만큼 전염성이 그만큼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이러스도 생명체라는 전제를 깔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러스의 어떤 그 치사율이 너무 높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숙주를 그냥 죽여버리게 되거든요. 바이러스는 계속 숙주를 옮겨 다녀야 돼요. 그러면 전염력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바이러스 스스로 이 치사율이 너무 높아서 숙주를 그대로 죽여버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전염을 못 시키면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페렌구군도 뭐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된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메르스의 어떤 사태를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전염력이 높다는 점을 보고 전염력이 높다. 그럼 반대로 죄송합니다. 치사율이 높다. 그럼 반대로 전염력이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가 확장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도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 스스로 일단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치사율이 높은 만큼 전염성은 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을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이사님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최근에 있어 왔었던 부분이 중국에서 한번 확산이 된 폐렴 부분 환자가 확산이 될 때 그때가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한 60% 정도 시세가 났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과 유사하게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입을 해보면 뭐 시세가 한 번은 더 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 저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열어두고 다만 짚어주신 요인처럼 치사율이 높은 쪽 같은 경우는 뭐 전염력이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안 퍼지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전염병이니까 퍼지지 않기를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LG 생활건강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형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을 하면서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랜만에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주가 양상을 지금 좀 살펴보니까요. 4%대로 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추세 좀 앞으로 이어질까요?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게 우선은 비용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졌어요. 수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부,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면세라든지 이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후라든지 뭐 이 관련된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 다각화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채널에 대한 개선이 나타나면서 실적 같은 경우가 이제는 기저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우선은 한 40만 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한데 그 뒤에는 실제 중국 외에 뭐 성장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움직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제로 더 오르는 부분은 중국의 성장이 확인된 다음에 봐야 된다고 LG 생활건강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LG 생활건강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서 화장품 주수 전반 저희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탈중국. 요거에 좀 포커싱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 추가 상승이 조금 이제 제한되고 있는 것은 조금 부침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클리오, CNC, 아이패밀리스 이런 종목들과 어떤 차이점을 보자면은 결국 탈중국이거든요. 탈중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북미 쪽이든지 유럽 쪽으로 CNC 인터내셔널, 클리오 같은 기업들이 했던 것처럼 영역 확장을 또 그쪽으로 하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일단은 뭐 추가락은 저도 추가락 정도는 제한될 수가 있겠지만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퍼포먼스는 결국 뭐냐? 실적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실적에 관해서 어쨌든 이제 돌아서주고 있다는 부분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실적의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중국이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탈중국 좀 하게 되면서 해외 매출 다변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LG생활건강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바닥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고 추가적인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탈중국 기조를 확인해 보시고요. 주가는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웬만하면은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그 안에서는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루 동안 살펴봤을 때 우상향 기조를 띄고 있는 모습이 펼쳐졌고요. 코스피 지수의 상황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1.3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92선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빨간불로 출발을 한 이후에 다시 또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19%의 약보합세를 나타내면서 890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팔아내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5천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1조 3천억 원 규모로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와 같은 수급 패턴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54억 원, 기관은 529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904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코스닥 대비 거래소가 강한 모습이 우리가 아까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봤을 때도 그랬고 지금 또 연속되는 모습이고요. 전체 외국인이 한 8,200억, 기관이 5,800억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매수를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개인 주체 같은 경우가 1조 3,800억 정도의 매도를 해줬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매매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4,8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어요.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시장 안에서는 그러면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수급 중에서 프로그램 매매에 해당하는 한 4천억, 3,400억 중에서 매도 부분을 제하면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가 삼성전자로 몰렸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 후에 어떻게 연속되는 수급이 나오는지를 좀 보려고 하고요. 나머지 쪽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어요. 시장 안에서 한정된 자금들이 있다 보니 여기에서 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비싼 쪽 같은 경우를 팔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으로 좀 쏠려가는 게 요즘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지속될 수 있음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정 이사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코스피는 1.2% 상승, 코스닥은 0.1% 하락. 정말 어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상대적인 쏠림 현상이 너무 좀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 순환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어떤 날은 코스닥이 강했다가 어느 날은 코스피가 강했다가 어떤 날은 반도체가 갔다가 어떤 날은 2차전지 갔다가 정말 어지럽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 이렇게 방송 초반에 시황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시장을 좀 헷갈리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 10% 덜 먹을 거 생각을 하고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10% 물론 아깝죠. 그러나 중요한 건 기회비용까지 만약에라도 이게 단발성 끝이 나고 시장이 만약 또 하라고 저한테 된다라면은 이 기회비용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기회비용도 살린다는 측면 그리고 현금도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오늘 현금 확보 본다라면은 오늘 굳이 안 따라가시고 추후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슈보다 더 상단에 있는 FOMC 이슈가 현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달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점도표 그리고 이제 GDP 전망치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6월 인하 가능성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3월달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이제 고집 주장을 하다가 슥 또 바꿨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전망치 또 바꾸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해외 굴지 아이브들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조상님들이 천천히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대응해도 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FOMC의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라면 시장이 변동성이 없겠지만은 만약 여기서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이지만 그래서 확인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현금도 종목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한번 좀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FOMC 결과를 앞둔 우리 시장입니다. 확인 후에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지만 코스닥 시장이 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수급 양상도 좀 반대되게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등락하는 종목 수를 이어서 좀 살펴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이 관찰이 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84%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종이 목재 업종으로 2.28%의 상승률을, 보험 업종에서도 1.75%의 강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한 업종보다는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는데 비등비등한 상황입니다. 지수가 하락불을 켠 만큼 하락한 업종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1.78%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으로 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에서 1.34% 내림세가 나타나는데요. 내일은 또 FOMC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 이사님께서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이 이사님께도 추가적인 의견 들어볼게요. 금리에 대한 부분 6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준에서 발언 자체가 중요한데 하나의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기조는 유지를 한다.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은 좀 시장은 여기에서는 안 빠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환경을 놓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좀 발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지금 한 4.26에서 4.3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4.5 이상으로 만약에 좀 도달하게 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좀 지금은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FOMC에서 나올 발언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수출이 1월과 2월에도 1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자동차주들은 이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밸류업 그 이슈 때문에 지금은 전혀 좀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물론 자동차 섹터가 반등이 나서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아침적에 금융주가 같이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질문하신 자동차 수출에 대한 이슈보다는 밸류업 프로그램 쪽으로 이슈가 좀 반영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좋은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이 실적의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속에 발생되었던 순이익을 주주들과 환원을 하게 된다. 이게 결국에는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미국식 기업 밸류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지금 현재로는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증은 작년에 이 자동차 종목들 완성체에 대한 실적이 괜찮았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정말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분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일단 자동차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게 추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추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추진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밸류에서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넘어가게 되고 실적에 다시 기업 밸류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 봐집니다. 그리고 기업 밸류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일단 1단락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일단은 숙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금융소득세 문제라든지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법인세 감면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 이런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문제들이 일단락 일체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은 금융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들이 종합소득에 다 포함이 돼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이 금융소득이 발생됐을 때 종합소득세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은 결국 세율이 최대 46.5%까지 올라가거든요. 수치까지가 잘 맞지. 이거는 수치는 제가 조금 그 이해를 좀 해주세요. 46%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걸 만약 종합소득에 제외시키게 되면은 세율이 20%, 22%에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100이라는 세금을 냈을 때 이게 종합소득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은 세금의 부담이 100에서 50으로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투자할 만한 근거가, 그러니까 베네핏이라는 어떤 충분히 당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다시 기업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된다라면은 자동차는 밸류에서 실적으로 갔다가 다시 밸류 쪽으로 옮겨가서 주가 레벨업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밸류업, 실적 밸류업으로 가면서 조금 더 주가 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정리를 해주신 게 맞으시죠? 지금은 그렇게 네. 장밋빛을 봐도 된다고 봐요. 네. 이렇게 좀 앞으로의 흐름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친환경차 수출은 38개월 만에 역성장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소재 가격 쪽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원자재 쪽 소재 이쪽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주가의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거는 전기차 수요의 회복입니다. 일단 뭐 한두 달 정도의 수치 같은 경우는 둔화가 되었음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필요한 거는 여기에서 뭐 양극재라든지 기타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위로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전기차 수요 같은 경우에 끌어주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어떤 완성차 업체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그 부분을 놓고 뭐 네. 나머지 현상들도 함께 긍정으로 나타나는지 수요가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나머지 섹터에서도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입니다. 자동차 이미지 센서와 관련해서 테스트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 라인은 4만 5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포어스입니다. 탄산 리튬 대량 제조 시설 구축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 라인 6,6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